앞전 4개의 영상에서는 추세를 읽는 방법, 주포들의 작은 흐름을 캐치하는 방법, 매매 지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영상을 통해 다뤘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이론과 데이터를 몰라도 차트만 보면은 바로바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초직관적인 매매 지표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실전 매매에서 진입 타이밍과 입절 구간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표인지 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트레이딩뷰에서 디비에이션 트렌드 프로파일을 검색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자, 기준선은 최초 50일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숫자가 낮을수록 단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입 신호 역시나 자주 나오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 50일선은 200일선으로 변경을 하고 보다 더 신뢰도 높은 타점을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MACD4C라는 지표를 클릭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지표 역시나 초기 설정된 2가지 평균선 수치에 따라서 추세 전환 감지, 그리고 모멘텀 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패스트 무빙 에버리지 값이 높아질수록 지표는 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단기 매매 시 타이밍 포착에 유리해집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잦은 신호 발생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자, 반대로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 값을 늘리게 되면 민감도는 낮아지지만 보다 확실한 추세에서만 안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에 더욱 적합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수치를 기본 설정값 그대로 유지하고 실제 차트에서 이 지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가지 지표 세팅이 완료가 됐고, 자, 이제부터는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익절, 손절 구간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표 설정값을 50에서 200일선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몇몇 혼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추세가 길게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설정값을 최초 설정값인 50일선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입 신호가 너무 잦아지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설정값을 200일선으로 꼭 변경을 해주고 바로 매매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MACD상 모멘텀은 상승으로 진행 중이고 이평선 역시나 하늘색이기 때문에 강세에 대한 근거가 2가지가 겹치는 구간이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롱을 진입을 해볼 건데, 손절은 이전 저점에 맞춰주고 입절은 1.5 비율로 설정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입절이 완료가 됐고 이평선을 봤을 때 여전히 추세는 강세를 유지 중이지만은 MACD상 모멘텀 자체가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의 힘은 이전보다는 약해졌어요. 자, 가격이 상승이 나왔는데도 MACD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가 이전보다는 꺾였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흐름이 약세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MACD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국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뒤에 작지 않은 이제 매도세가 연출이 됐고, MACD 역시나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물론 이 앞전 구간,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해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숏을 잡았어도 됐겠지만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순전히 감에 의한 불확실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확실한 매매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도 하락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은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 이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매매 타점을 위해서 이 MACD와 이평선 2가지 진입 근거가 겹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MACD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됐고, 이전보다는 힘의 강도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죠. 자, 추세 역시 상승이 지금 지속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값을 세팅을 해주고 입절 비율 역시나 1.5 비율로 세팅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가의 도달이 완료가 됐고, 자, MACD 같은 경우는 하락 모멘텀으로 전환이 됐지만, 자, 앞전 구간이랑 동일하죠. 여전히 신호는 상승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추세가 하락 신호로 바뀌기 전까지는, 자, 굳이 무리하게 공매도 진입은 하지 않고, 자, 이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는지 확인을 한 뒤에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약하게나마 확인이 됐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4번의 지지가 나왔고, 자, 첫 번째 강한 상승이 나왔던 때를 제외하고는 MACD 지표상 전부 하락 모멘텀이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앞전 4번의 지지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등 기대 심리가, 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롱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절은 전저점 구간을 맞춰주고, 자, 익절은 역시나 1.5배율로 세팅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도달이 완료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롱으로만 입절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속해서 강세 신호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자, 매수 주체들, 자, 그러니까 시세를 움직이는 주포들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매도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가격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기 매수세 유입이 빠르게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강세가 지속해서 이어질지, 자, 아니면은 추세가 뒤바뀔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하락 시그널이 나왔고, 이 MACD 역시나 하락 모멘텀을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는 그럼 이 지표대로라고 한다면, 자, 이 구간에서 숏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자, 익절은 이 전저점의 이탈을 기대하면서 세팅을 하고, 자, 손절도 전고점 부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손절이 나왔고, 이 시그널 역시나 상승으로 반전이 됐는데, 자, 어쩔 수 없죠. 기회는 언제든 많기 때문에 이번 매매는 아쉽지만 떠나보내고, 자, 중요한 건 앞전 흐름에서, 자, 대기 매수세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 가로줄을 하나 그어줄게요. 자, 이후에 하락 흐름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잡고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은 아쉽지만은 이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매수 주체들의 개입이, 자,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마침 모멘텀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는 롱으로 진입을 하면서, 자, 이전의 손절을 맨징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절은 이전 저점, 자, 그리고 익절 비율은 1.5 비율로 세팅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조금 전 구간처럼 하락 신호가 나오더라도, 자,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자,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볼게요. 자, 목표가의 도달이 지금 완료가 됐고, 자, 조금 전 구간처럼 하락 신호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자, 이 심리적 기준선, 자, 그러니까 주포들의 개입이 지속해서 들어왔던 구간은, 자,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 역시나 상승 기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상방 베팅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상방이 더 이어질지, 자, 아니면은 상승세가 둔화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숏 진입에 대한 근거 2가지가 겹치는 구간이죠. 자, MACD에서 하락 모멘텀이 나왔고, 자, 추세 역시나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구간에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숏 포지션을 지금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완벽하게 이 심리적 지지 구간이 무너졌을 때, 자, 우리가 패닉셀을 기대를 해보면서 진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 구간에 이제 이탈이 되고 나서도 MACD가 하락 모멘텀이 유지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무너졌어요. 자, 모멘텀도 하락이 강한 상황이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심리적 기준선, 자, 요게 무너지게 됐을 때 패닉셀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숏을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기대 수익을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손절을 이평선 근처로 맞춰주고, 자, 익절 비율은 1.5가 아니라 2.5 비율로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심리적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강한 패닉셀이 나왔고, 자, 목표가 역시나 지금 도달이 됐어요. 자, 앞전의 상승 추세에서는, 자,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금방금방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 자, 지금처럼 추세가 뒤바뀔 만한 하락이 나온 이후부터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진입은 하지 않고, 자, 우리가 흐름만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추세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하락에 나온 모습인데, 자,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약세를 예상하고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물량들을 정리하는 심리가 반영이 된 구간이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직접 트레이딩 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한 실제 진입, 손절, 익절까지 전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감이 아니라 지표가 말할 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표는 진입이 아니라 기다림의 근거가 될 때 더 강하다는 거죠. 자, 무작정 진입보다는 근거가 겹치는 자리에서만 집중하고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기다리는 것. 그게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자, 지표 세팅 방법을 영상을 보셔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표 요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인 매매 전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